지진이 지열 발전 때문에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 진상 규명 과정에서 포항 지역 시민단체와 지역 대학들의 숨은 노력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오늘 포항지진특별법과 포항지진 진상조사법 등 두 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포스코가 환호공원을 명소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포스코는 해외 유명 작가의 조형물 설치를 약속했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이 촉발했다는 정부 조사가 나오면서 포항이 지진 도시라는 오명은 벗게 됐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 데는 일찌감치 유발 지진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 논리로 대응한 지역 파수꾼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6일 만인 지난 2017년 11월 21일 전남이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은 지열발전소 주변에서 63차례 지진이 났고 지열발전은 세계적으로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처음 주장했습니다. 당시 포항은 지진 수습에 정신이 없었지만 이 정보를 접한 포항 지역 사회연구소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지진 발생 불과 2달 만에 지열 발전과 연관성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발빠르게 집대성해 단행본으로 출간합니다. 유발진이라고 근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거를 단순하게 SNS에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단행본을 통해서 체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후 해외 유사 지진 사례와 사업자인 넥스지오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문서를 확보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평창올림픽 개막 즈음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고 청원도 했습니다. 내용은 지열발전 시설에 물을 주입하면서 63차례나 미소 지진이 났지만 포항 시민들에게는 철저히 숨겨왔고 규모 5.4의 지진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버드대 교수에게 대통령 공개 서한문 번역을 의뢰해 정부 조사단에 참여한 외국인 학자에게 미리 전달한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발지진의 가능성에 대해서 두 눈 부릅뜨고 있다는 사실을 국내 학자는 물론이고 외국인 학자인데도 우리가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 조사단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텍, 한동대 교수와 변호사, 시민운동가 등으로 지역조사단을 꾸린 것도 시의적절했습니다. 정부 조사단에 참여한 교수들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거나 똑바로 조사하라는 무언의 감시로 적잖은 압박감을 줬습니다. 발표 논문마다 끊임없이 문제도 제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생각도 전하고 했기 때문에 그 정부 조사단에서도 알게 모르게 많이 그 압력같이 받고 있었을 거라고. 정부는 논리로 무장한 포항 시민들의 감사 청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조만간 답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미 작년 11월에 주민들께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일종의 국민감사 청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실시 여부를 4월 안으로 결정할. 깨어있는 포항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자연 지진으로 묻힐 뻔한 포항 지진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오늘 포항지진특별법과 진상조사법 두 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국가가 포항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침체된 포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진상조사법은 포항 지진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독립기구인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8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국민청원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데 주말 사이에 지진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역민과 국민들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그동안은 트위터와 네이버 등의 계정으로만 참여가 가능했지만 어제부터는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서도 청원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환호공원을 명소화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와 해외 유명 작가의 조형물 설치 등을 통해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인데 포스코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포스코와 포항시가 함께 조성한 포항 환호공원. 언덕 위에서 만개한 벚꽃을 사이로 바라보는 푸른 바다의 모습이 일품입니다. 사시사철 색을 갈아입는 꽃놀이 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관광객의 발길을 끌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해변공원 쪽 진입로는 경사가 가파르고 접근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해수욕장 관광객이 공원까지 찾아오게 하기 위한 핵심 콘텐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포항시와 포스코는 환호공원을 명소화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는 여객선 터미널에서 환호공원까지 1.8km 구간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해 공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상징탑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포스코는 포항시와의 업무 협약에 따라 환호공원에 철강제를 이용한 해외 유명 작가의 철강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케이블카가 준공이 되고 저기에 이제 랜드마크 조형물이 구축이 돼가지고 뭐 내년 연말쯤이면은 정말로 멋있는 이런 공원으로 다시 재탄생할 것이라고 보고. 하지만 환호공원 명소화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지역 기업인 포스코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 해상 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나 환경단체의 찬반 논란도 예상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에서는 포항시의 일자리 질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의 일자리 질 지수는 0.6, 포항시 남구는 0.59로 경북 지역 24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 일자리 질 지수는 지자체별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소득자와 고학력자, 고숙련자의 비중을 분석해 표준 점수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지난 반세기 넘게 지역 의제 설정과 문화 창달에 앞장서온 지역 방송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과 언론 재벌 등의 성장으로 전체 방송 산업은 성장했지만 지역 방송은 수년째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할 지역 방송기금 신설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역 방송의 활로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입니다. 종합편성 채널에 출범한 이듬해인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지역방송의 광고 수익은 연평균 7.3%씩 줄었습니다. 총 매출도 종합편성 채널 등 방송산업 전체는 6.5%씩 성장했지만 지역방송은 3.7%씩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종사자 수도 줄고 있는데 종편과 언론 재벌 채널의 급성장,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플랫폼 다변화로 지역방송의 근간부터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무관심이라든가 혹은 흥미 위주의 방송 선택이 결국 지역방송을 만약에 소멸시키게 된다면 그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죠. 이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역방송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보존할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정부 출연이나 기부 등으로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조성해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과 경영 개선, 방송시설 정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재정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신설해서 그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을 하고 또 지역 문화의 창달이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지역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지역 방송의 생존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특별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론 수렴과 정치권의 합의,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등 입법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방 분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시대를 맞아 지역 방송은 이제 지역의 가치를 지키고 공영성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신뢰를 받으며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으로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수호하는 새로운 시험대에 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 진입로인 알천북로 4차로 확장공사 2차 구간이 완공됐습니다. 이 구간은 보문단지로 진입하는 알천북로 800m로 관광 성수기의 보문단지 교통량 분산에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알천북로의 나머지 4차로 공사 구간은 현재 47%의 보상을 마쳤고 내년 6월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2019년 경북형 대학 일자리센터 사업 약정 체결식이 포항대와 경북대 등 도내 6개 대학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의 청년들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앞으로 5년간 6개 대학에 학교별로 최고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게 됩니다. 경북은 1894년 첫 의병이 일어난 독립운동의 발상지이자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경북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그림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정진 아나운서입니다. 일제는 독립운동의 산실 안동 임청각의 전기를 끊기 위해 마당에 철기를 냈지만 화가는 임청각 하늘 위로 지지 않는 철사 달을 띄웠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독립운동을 지원한 경주 최부자댁 최준 선생의 생가는 의로운 정신을 기리듯 펜으로 정성스레 그려집니다. 경북 3.1운동의 불씨가 된 포항 대전리와 경주 제1교회, 울진의 매화시장과 흥부시장 등 100년 전 만세 현장도 화폭에 담겼습니다.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고 이렇게 많은 작가님들이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전시에 참여한 40명의 경북 지역 작가는 내비게이션에도 없는 좁은 골목을 헤매며 잊혀진 독립운동가의 생가를 화폭에 옮기고 독립운동의 혼이 배어있는 현장을 다양한 형식으로 담아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층여제에 직접 가서 저희들이 이제 스케치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제 그림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의식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일제 심장부에 폭탄을 던진 김지섭 열사와 청도 3.1운동 동지화 등 지역 독립운동가들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획됐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열리는 전시회입니다. 어린이 특별전 에코 아이코전이 경주 예술의 전당 4층 어린이 갤러리에서 개막하고 포항문화예술동호회 연합전이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전시실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포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남구 1월동에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 연말 착공합니다. 포항시는 사업부지와 도로 등 기반 시설을 무상 제공하고 LH는 건설과 관리, 운영 비용을 부담합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 청년을 위한 공공형 임대주택으로 전용 면적 44제곱미터 이하 460세대 규모입니다. 오늘 낮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꽃샘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모레까지는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무난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강한 바람의 꽃샘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1도에서 3도로 출발하면서 춥겠고요. 낮 동안에도 평년 수준에 못 미치는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쾌청한 하늘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새벽 한때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고 밤늦게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도에서 3도, 낮 기온은 11도에서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 새벽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6도,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9도입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오전 한때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외 동해상은 오후가 되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가면서 따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지역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직원 300명이 넘는 기업들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는데 대구와 경북에서는 251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300명이 넘지 않는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50명이 넘지 않는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됩니다. 경주시는 차량 등록 사업소를 천북면 신당리 신청사로 이전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신축 이전한 차량 등록 사업소는 차량 신규 등록 업무를 맡고 번호판 제작소도 입주해 차량 등록 업무가 편리해졌습니다. 경주시의 차량 등록 대수는 자동차 14만 5천여 대, 건설기계 4,500여 대입니다. 경주시는 무허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를 위한 자금 융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융자 지원 규모는 설계와 시설 개보 수비 등 농가당 최고 2천만 원이며 신청을 받아 오는 9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주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848곳이며 이 중 사업이 끝난 농가는 18.8%에 그치고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영덕군 구계항에 국비 7억 원을 들여 어구 보관창고를 건설합니다. 어구 보관창고는 375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11월 준공 예정으로 그동안 무질서하게 널려있던 각종 어구가 정비돼 구계항 미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